안녕하세요. 방글쌤이에요. 오늘은 기초간호 임상실무에서 기본간호를 배워볼 건데요. 학생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배우게 될 때 처음에는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해보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책에 있는 그림을 참고하시면서 봐주세요. 우선 책에 있는 그 모든 관절의 운동을 외우시기보다는 제가 만든 이 목차에 써 있다시피 상지와 하지를 나눠보고 상지에서 어깨, 팔꿈치, 손목 부위의 관절 운동, 하지에서는 고관절, 무릎, 발목 위주의 관절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그 관절 범위 운동의 종류를 보고 그 종류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굴곡 신전, 과신전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 굴곡은 두 골의 각이 감소하는 운동을 굴곡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신전은 그 두 골의 각이 증가하여 서로 멀어지는 운동을 신전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럼 과신전은 그 곡개편 위치에서 지나치는 운동을 과신전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회와 회내를 한번 볼 건데요. 회외는 손바닥을 앞쪽으로 돌려서 요골과 촉골이 나란히 되도록 하는 운동을 말하고 있고, 회내는 손등을 앞쪽으로 돌려서 요골과 촉골이 서로 꼬이는 운동을 회내라고 불리고 있어요. 이 회외와 회내는 손에 관련된 운동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이 되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외전과 내전을 보자면 외전은 인체의 정중선에서 멀어지는 것을 외전이라고 하고요. 내전은 인체의 정중선에서 가까이 오는 것을 내전이라고 하는데 바로 해부학적 자세로 되돌아오는 것을 내전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 다음은 내번과 외번을 볼 건데요. 이건 발에 관련된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번은 발바닥이 안쪽을 향하도록 꼬는 운동을 내번이라고 하고 외번은 발바닥이 바깥쪽을 향하도록 발을 꼬는 운동을 외번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외회전과 내회전을 한번 볼 건데요. 이것도 지금 회전하는 방법이긴 한데 특히나 이 외회전 같은 경우는 관절의 회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회전시키는 것을 외회전이라고 하고 있고 내회전은 관절의 회전축을 중심으로 향하여 안으로 회전시키는 것을 내회전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관절 범위 운동에 대한 종류를 좀 잘 기억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그림을 보시면서 각각의 그 관절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셔야 돼요. 책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서 외우시려고 하면 잘 외워지지가 않으세요. 그런데 그 각각의 부위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이렇게 해서 외우시는 게 훨씬 시험을 대비해서는 좋으실 거예요. 한번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좀 전에도 말했듯이 이 관절 범위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될 때 그 각각의 부위의 그림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려니까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선 그림을 보시기보다는 어디 관절 부위에서 어떤 운동을 하시는지를 외우시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외우기가 쉬우세요. 그래서 제가 이게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붙여넣지 않고 따로 정리해 보았는데 상지에 있는 관절에서 그 첫 번째로 어깨에서 할 수 있는 그 관절 범위 운동을 보자면 굴곡, 신전, 과신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세가 바로 뭐냐? 차렷 자세에서 앞으로 내미는데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것을 우리가 굴곡이라고 하고 있고요. 신전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신전은 그 손을 몸통 뒤로 올리는 것을 우리가 과신전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또 어깨에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는 외전과 내전도 가능한데 그 외전이라는 것은 차렷 자세에서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리는 것을 외전이라고 하고 있고 다시 그 옆으로 벌렸던 발을 다시 내려놓는 것을 우리가 내전이라고 하고 있어요. 외전과 내전은 아까 정의에서 뭐라고 했나요? 정중단면이라는 것에서 멀어질 때와 다시 되돌아왔을 때를 우리가 외전, 내전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차렷 자세에서 팔을 옆으로 갔다. 네, 외전이고 다시 돌아왔다. 내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평 내전과 수평 외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팔을 옆으로 벌린 상태에서 신체 앞으로 모으는 것을 우리가 안쪽으로 모아있기 때문에 수평 내전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수평 내전을 한 상태에서 다시 반대쪽으로 벌리는 경우를 바로 수평 외전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잘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외회전과 내회전도 바로 이 어깨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인데요. 그건 팔꿈치를 우선 90도 정도 굽힌 상태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팔을 외측으로 돌리는 것을 우리가 외회전이라고 하고 있고요. 다시 그 팔을 안쪽으로 회전하는 것을 우리가 내회전이라고 한다는 거죠. 여기서의 포인트는 팔꿈치를 90도로 굽힌 상태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외회전과 바로 내회전이라는 거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추가로 좀 적어봤는데 이건 양팔을 쫙 편 상태에서 앞뒤로 해서 돌리는 것을 바로 회전이라고 한다는 거. 바로 어깨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은 몇 가지가 있나요? 굴곡, 신전, 과신전, 외전, 내전, 수평 내전, 수평 외전, 외회전, 내회전, 회전 까지 해서 10가지가 바로 어깨에서 할 수 있는 관절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가장 중요했어요. 그 다음 한번 보자면 또 상지에서는 팔꿈치에서 할 수 있는 관절 운동을 보도록 할게요. 굴곡 신전, 그 다음에 회외와 회내가 바로 팔꿈치에서 할 수 있는 관절 운동인데요. 굴곡 신전은 여러분들 잘 보셨을 거예요. 손을 위로 향하게 해서 팔꿈치를 굽히는 경우를 우리가 굴곡이라고 하고 그 굽혔던 팔꿈치를 다시 펴는 거를 우리가 신전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외와 회내는 바로 이 팔꿈치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운동인데요. 그 팔꿈치를 90도로 굽힌 상태에서 바로 엄지손가락을 이제 바깥쪽으로 내민다는 건 손바닥이 바로 위로 가게 되는 거죠. 그걸 바로 회외라고 하고 있고요. 팔꿈치를 또 역시나 굽힌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이 안쪽으로 들어온다. 그럴 경우에는 손등이 바로 위로 가게 되죠. 그걸 우리가 회내라고 한다라고 해서 회외와 회내를 여러분들이 또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 또 상지 관절에서 할 수 있는 운동 보도록 할게요. 손목에서는 굴곡, 신전, 과신전, 외전, 내전이 가능한데요. 손목을 손바닥 방향으로 굽히는 것을 굴곡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되돌아오는 것은 신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과신전은 그 손목을 손등 방향으로 해서 젖히는 것을 우리가 과신전이라고 불리고 있고 그 다음에 외전과 내전도 바로 이 손목에서 가능한 건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엄지손가락을 손목 쪽으로 구부리는 것을 우리가 외전이라고 하고요. 새끼손가락 쪽으로 해서 손목을 구부리는 것을 우리가 내전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그 엄지손가락은 외전이고 새끼손가락은 내전이라고 해서 구분해 보시면 손목에서 할 수 있는 관절 운동을 또 구분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서 꼭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다음은 이제 하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로 고관절 부위를 한번 볼 건데요. 역시나 그 어깨에서처럼 고관절도 이 관절 범위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굴곡, 신전, 과신전, 외전, 내전, 내외전, 외전이 가능한 부위인데요. 그 첫 번째로 굴곡은 다리를 나의 앞으로 올리는 것을 굴곡이라고 하고요. 신전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신전이라고 하고 있고요. 과신전은 그 다리를 나의 뒤쪽으로 들어 올리는 것을 과신전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고관절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외전과 내전을 보자면 외전은 다리를 옆으로 벌리는 것을 우리가 외전이라고 하고 있고요. 옆으로 벌렸던 다리를 다시 모으는 것은 내전이라고 불리면 되겠고요. 그 다음 내회전과 외회전을 보자면 내회전은 무릎을 굽힌 자세나 아니면 그 무릎을 편 자세에서 그 대퇴골이 안쪽으로 회전하는 것을 내회전이라고 하고 있고요. 외회전은 그 똑같이 무릎을 굽힌 자세나 그 무릎을 편 자세에서 그 대퇴골이 바깥쪽으로 회전하는 것을 외회전이라고 불린다는 거죠. 여러분들 고관절에서 할 수 있는 관절 범위 운동, 굴곡, 신전, 과신전, 외전, 내전
내회전, 외회전 이렇게 관절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6가지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하지관절에서 무릎에 대해서 보자면 무릎에서는 굴곡 신전만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그 굴곡은 그 발이 엉덩이 쪽으로 이동하도록 무릎을 굽히는 것을 굴곡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신전은 다시 원래대로 쭉 펴는 거를 신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발목에 대해서 보자면 발목에서는 족배굴곡, 족저굴곡, 내번, 외번이 이제 이 관절범위 운동으로 들어가는데, 족배굴곡 같은 경우는 그 발등 방향으로 올리는 것을 족배굴곡이라고 해요. 이 배가 등 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발등 방향으로 올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족저굴곡은 발바닥 방향으로 쭉 뻗는 것을 우리가 족저굴곡이라고 한다고 하죠. 여러분 기본 간호에서 그 족저굴곡을 예방하기 위해서 바로 뭘 했었나요? 바로 발 지지대를 대어줘야 된다라고 해서 침상 만들기 돕기에서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 다음 4번은 발을 안쪽으로 돌려서 양 그 발바닥이 서로 마주보게 되는 것을 4번이라고 하고, 외번은 그 발을 바깥쪽을 돌려서 그 발바닥이 바깥으로 향하는 것을 우리가 외번이라고 불린다는 거죠. 하지에서 할 수 있는 그 관절 운동으로 해서 고관절, 무릎, 발목을 보았고, 그 각각의 부위에서 할 수 있는 관절 범위 운동을 꼭 외우셔야 돼요. 지금까지 간단하게 그 부위별 관절 범위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책에서 배웠던 내용하고는 좀 다르게 좀 간단하게 끝이 났는데요. 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외우기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좀 간단하게 준비해 보았고, 상지와 하지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정도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구분하셔가지고 공부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매 해마다 이 관절범위 운동에 대해서는 시험에 정말 나올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공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도 이런 식으로 기본 간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내용 위주로 공부해 볼 테니 제 영상 또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방글TV 인스타그램에 제가 이 내용을 간단하게 간추려서 올려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공부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